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 소향입니다. 인간관계가 지치기만 하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책입니다. 40만 명의 독자들이 인정한 작가의 장편 인간관계 에세이집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지은이는 김유훈, 발행은 좋은북스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며 뱉는 지나친 간섭과 충고라는 핑계로 쏟아내는 무례한 말에 상처받으며 살아가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만 배웠고 진짜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만 들었고 무례하고 못된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죠. 저자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 부딪혀보고 다치고 울기도 하면서 책 안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무례한 사람과에도 멀어질 수 있는 용기, 진짜 우정을 구별하는 방법,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해법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는데요. 수만 건의 무료 상담과 무료 강연을 진행한 저자 김유연은 독자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들어주고 직접 풀어내면서 느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아감에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들었다.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느냐보다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삶의 한가운데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다 보면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방향으로 가도 좋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손에는 지도가 있고 도로 위에 이종표가 있어도 멈칫거리게 된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했고 그곳을 향해 가야 할 방향을 잡았는데도 발걸음이 무겁게 다가오기 일쑤이다. 가고 싶었던 길이 분명 있었어도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찾아온다.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인지, 왜 나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서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무심하게 쏟아지는 나쁜 생각들에 흠씬 두들겨 맞게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인데 잘못되면 어쩌지?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부정적인 감정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이다. 나쁜 생각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전부다.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는 법이다. 갑자기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 무슨 형태의 시련이더라도 그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고 어떤 날에는 궂은 날씨가 찾아온다.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곧 무너질 것처럼 소란스러운 날이 오기도 한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는 것이다. 잠깐 다가온 얄궂은 힘듦에 절망으로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 메마른 땅에는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꽃은 비가 온 뒤에 피어나는 법이다.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크고 강한 파도가 일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내가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일렁이는 물결처럼 잠시 흔들거리는 것은 괜찮아도 깊은 물속으로 믿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충분히 잘해왔으니 순간의 어려움에 멈추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믿으며 나아갈 차례이다.
사람들은 우울함의 이유를 모른다. 예전에 잠깐 우울증을 알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울증이라는 것을 공견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세로토닌의 결핍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였다. 누구나 다 우울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 잠깐 우울한 걸로 유난 떨지 마. 같은 말이 들렸던 때라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든다고 딱히 누구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했다.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 우울하다는 감정은 감기처럼 며칠 앓고 나면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는 있지만 가볍게 앓고 끝나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수면장애가 찾아왔었다. 하루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던 내가 1시간도 채 안 되게 눈만 감고 있다가 일상을 보내야 했다. 단순한 불면증을 넘어서 병원에서 나에게 말해준 병명은 하지불안 증후군이었다. 자려고 눕는 순간부터 해가 뜰 때까지 다리에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감촉이 그대로 느껴져서 잠을 들 수 없는 질환이었다. 웨이트하고 요가도 하고 쪽잠이라도 절대 낮잠을 자지 않고 밤까지 버티고 버텨서 누워봐도 잘 수 없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도 그때쯤이다. 잠을 못 잔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나의 상황을 말해주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비슷했다. 부모님이 내주는 학비로 학교 다니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키워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힘든 거야? 내가 이유 모를 우울감에 허우적거리고 잠을 들지 못하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힘듦의 원인을 말하라고 했다. 배탈이 난 환자에게 어제 먹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하듯이 간단하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찾아보라며 질문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쏟아지고 엉켜서 나를 덮치는 순간에 나오는 눈물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우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또다시 무어라 대답할 수 없었다. 갑자기 잔뜩 슬퍼진 것이라서 나온 눈물이었다. 타인은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은 것이냐고, 더 힘든 일을 어떻게 겪어낼 것이냐고 한심하다는 듯 나에게 상처될 말을 쉽게 뱉어냈다. 그때 내가 바랐던 것은 대단한 위로가 아니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냐며 나를 토닥여 준다거나 꽉 끌어안아 주거나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미래의 어느 날 나는 이전의 나처럼 다시 마음이 건강해져 있을 테니 잠시 나를 지켜봐 주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것마저 누구에게도 바랄 수는 없었다. 아픈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다. 마음이 약하다, 정신력이 약하다는 말에 대꾸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그저 입을 닫았다. 위가 안 좋듯 체력이 약하듯 잠시 마음이라는 곳이 안 좋아진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에 쉽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은 몇 없었다. 영화 같은 일이 불현듯 나타나서 우울증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과 사이좋게 보내는 법을 알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쓸모없음을 배웠고 내가 아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존재는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된 어느 날 자연스럽게도 괜찮아졌다. 누구나 자신도 이유 모를 우울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날이 지속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애석하게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도 하나뿐인 가족도 그 우울함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저앉아 엉엉 울어도 괜찮다. 하루쯤은 내가 엉망인 것 같다고 실컷 울면서 보내도 된다. 그럼에도 잊지는 않아야 한다. 유일한 당신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잠깐 멍이 들었던 마음이 나아지고서 나는 글을 쓴다. 작은 크기든 커다란 크기든 마음 어딘가에 생긴 멍으로 혼자서 앓고 있을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싶다. 괜찮지 못한 날에도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야 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언젠가 괜찮아질 당신의 그날을 믿고 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멈춰 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모양이 생기 하나 없는 잿빛의 텁텁함이더라도 다시 말랑거려질 포근한 그날이 올 거라 응원하고 있겠다. 인간관계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해. 타인에게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 동료에게는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하며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적당한 거리란 상당히 먼 길이를 뜻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좀 좋아서요 또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요 라고 넘기곤 한다. 주로 하는 이야기는 검색 엔진 뉴스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이슈나 날씨 이야기가 전부였다.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고 나도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단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지내는 것이 편했다. 이런 나의 태도에 대해 너무 벽을 쌓는다고 서운해하는 동료도 있었고 같이 일하기 좋은 성격이라고 오히려 편하다고 좋아하는 상사도 있었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에게 적당한 거리란 꽤 가까운 거리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푸념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이다. 나의 사소한 고민을 숨기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을 말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단지 학교를 졸업했을 뿐 친구라는 인연으로 굳이 엮고 싶지 않은 동창들에게는 다른 거리를 유지한다. 직장 동료와 비슷한 거리를 띄워놓는다. 어떻게 지내나는 말에 그냥 잘 지낸다는 말로 넘기고 밥 한번 먹자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이를 말한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정확히 가늠하기란 어렵다. 분명 나에게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누군가에는 도가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 부족하기도 한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그 판단의 기준을 남에게 맡겼다면 이제는 나의 기분을 기준으로 삼았더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 타인의 기분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주장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서운해할지도 몰라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나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적당한 거리를 조정을 했었던 때에는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 불편했었고 서운해진 적이 더 많았다. 위로인 척하면서 속 굽는 소리를 종종 하는 것을 들었으니 개인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거리를 설정하면서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을 전부 보여주고 가까이 다가간다고 해서 진심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누는 슬픔은 약점이 되고 기쁨 또한 나누게 되면 질투가 되어 날아오는다는 것도 겪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서 다짐했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슴앓이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면서 살아간다. 섣불리 마음을 주어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잘 믿어서 바보 같다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제 조금은 벽을 둔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 누구보다 여리고 착해서 그동안 맺혀있는 슬픔이 많으니 굳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슬픔을 더 받을 필요는 없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가볍게, 적당히 멀게 그렇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보호막을 선물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에 대한 응원을, 지쳐버린 인간관계에 대한 위로를, 잘 걸어가고 있는 일상에 대한 용기를 건네주는 아름다운 산문집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